잠깐만요. 드디어 통장에 1억이 찍혔습니다. 몇 년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야근하고 점심도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만든 1억입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돈을 굴려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1억이 생긴 순간이 사실 재테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2025년 기준 투자 금액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개인 투자자의 57.9%가 손실 상태입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예요. 코스피가 그해 70% 가까이 오른 해에도 1억 넘게 투자한 사람 절반 이상이 손실이었어요. 왜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억이 생긴 순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5가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피했을 때 10년 뒤 내 통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1억이 2억이 되는 사람과 1억이 다시 3천만 원이 되는 사람의 차이. 오늘 제가 그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립니다. 자, 시작할게요. 먼저 숫자부터 봅시다. 2025년 11월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손실을 기록 중인 개인 투자자는 전체의 54%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투자금이 클수록 손실 비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겁니다. 계산해 볼까요? 총 투자금 1억 미만 구간의 손실 비율은 약 48%입니다. 그런데 1억 이상 3억 미만 구간은 57.9%로 올라가요. 3억 이상 구간은 62%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돈이 많을수록 더 잘 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이 잃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더 크게 베팅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단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2025년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기준 개인 파산회생 접수 건수가 8,811건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30대 40대 갭투자 파산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나 실직으로 인한 파산 비율은 4년간 오히려 감소했는데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은 증가했어요.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이 파산자들의 상당수가 처음에 1억이 생겼을 때 뭔가를 해보려다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파산을 목표로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건 극단적인 사례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5가지 실수는 모두 나는 조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조심한다는 착각이 오히려 방심을 만들거든요. 지금부터 실수 하나씩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실수 1번. 1억이 생기면 갑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어. 그 확신이 독이에요. 심리학에서 이걸 자기과잉 확신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아질수록 내 판단이 맞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붙는 현상이에요. 마치 포커에서 조금 이기고 나면 판을 키우고 싶어지는 것처럼요. 문제는 이 심리를 금융기관이 정확히 이용한다는 겁니다. PB 즉 은행의 자산관리 담당자들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추천하는 상품의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말이에요. 은행에서 ELS, DLS, 사모펀드 같은 상품을 추천받을 때 판매 수수료는 보통 1에서 3%입니다. 1억짜리 상품을 가입하면 은행은 그 순간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가져갑니다. 당신이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상관없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ELS 관련 손실 민원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은행의 판매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제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상인물 사례 김도현 씨 37세 대기업 부품 제조업 팀장 월급 530만원 1단계 그럴듯한 시작. 김도현 씨는 10년간 꼬박꼬박 모아서 2024년 초에 드디어 1억 2천만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회사 선배가 1억 넘으면 PB 상담 받아봐. 그때부터 다른 세계야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은행 PB센터에 갔더니 상담사가 아주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넓은 상담실 커피 한 잔 정장 입은 전문가. 상담사는 포트폴리오를 짜줬어요. 안정적이고 수익도 나는 상품으로요.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5천만원, 사모채권 펀드에 4천만원, 나머지 3천만원은 정기예금.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분산된 것 같았어요. 전문가가 짜준 거니까 믿을만해 보였죠. 6개월 뒤 홍콩 H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 하락. 김도현 씨는 ELS니까 기준선만 안 깨지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갔습니다. 20%, 30%, 결국 50% 기준선을 이탈했어요. ELS가 녹인됐습니다. 녹인이라는 건 말이 좋아서 금융 용어지. 쉽게 말해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전부 당신이 가져간다는 조항이에요. 방패가 깨진 순간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5천만원 중 2,800만원만 돌려받았어요. 2,200만원이 증발했습니다. 사모채권 펀드도 시장 금리 상승으로 원금 대비 7% 손실, 4천만원이 3,720만원이 됐어요. 김도현 씨는 1억 2천만원이 1년 만에 9,520만원이 됐습니다. 2,480만원이 사라졌어요. 10년치 저축이 1년 만에 20% 넘게 날아간 거예요.
나중에 김도현 씨가 PB 상담사에게 항의했더니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명시되어 있었어요. 7페이지짜리 계약서 4번 항목이에요. 작은 글씨로. 그게 바로 이 업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실수 2번. 묻지마 부동산으로 바로 직진하는 것. 1억이 생기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거 전세 끼고 집 한 채 사볼까? 캡 투자죠. 들어보셨죠? 캡 투자는 매매가 마이너스 전세가의 갭만큼의 돈으로 집을 사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3억짜리 집의 전세가가 2억 3천만 원이면 7천만 원만 있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무리한 갭 투자로 파산에 이른 30대, 40대가 급증하고 있어요. 4년 전 대비 파산회생 접수가 39% 증가했고 그 중심에 바로 이 갭 투자 파산이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갭 1억으로 4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합니다. 전세가 3억이에요. 집값이 10%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4억 원 곱하기 10%는 4천만 원 손실. 집값이 3억 6천만 원이 됐는데 전세 보증금은 3억 그대로예요. 내 실제 자산은 1억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손실률은 1억 4천만 곱하기 100은 40%. 집값이 10% 내렸는데 내 돈은 40%가 사라졌어요. 레버리지의 공포가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실도 똑같이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오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르는 부동산은 따로 있어요. 지방 미분양, 구축 빌라, 비역세권 소형 아파트. 이런 건 2025년 기준 실질 거래가가 5년 전보다 낮은 지역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 이미 깨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실수 3번 SNS 수익 인증 보고 따라 하는 유행 투자. 이건 업계에서는 이걸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나 이번 달에 1200만원 수익 인증 테마주 열흘 만에 300% 달성 키우키우. 그 영상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100명이 투자해서 3명이 성공했을 때 그 3명만 인증 영상을 올립니다. 나머지 97명은 조용히 손실을 감내해요. SNS에는 성공한 사람만 올라오는 구조예요. 이걸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살아남은 사람만 보이는 착시입니다. 2025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유사 투자자 문업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어요. 피해 금액은 평균 2,400만 원. 그리고 그 주 피해 연령층이 30대 40대 직장인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1억 중 3천만 원을 SNS에서 본 테마주에 넣고 절반을 잃었다며 3천만 원 곱하기 50%는 1,500만 원 손실. 그 1,500만 원을 연 10% ETF에 넣었다면 10년 뒤 약 3,890만 원이 됐을 돈입니다. 1,500만 원 곱하기 1.10을 10번 곱하면 약 3,890만 원. 손실 1,500만 원의 기회비용은 실제로는 2,390만 원인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실수 4번 세금과 수수료를 나중 문제로 미루는 것. 이건 증권사와 금융기관이 절대 먼저 계산해서 보여주지 않는 숫자입니다. 1억을 굴릴 때 세금 구조를 모르면 매년 수백만 원씩 조용히 새나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22%가 붙어요. 1억을 S&P 500 ETF에 넣고 10%가 오르면 수익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마이너스 250만 원 기본 공제는 750만 원. 750만 원 곱하기 22%는 165만 원 세금. 1년에 165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650만 원입니다. 이게 단순 합산이고 이 돈을 복리로 굴렸다면 2,625만 원이 됐을 돈이에요. 그런데 이 165만 원을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ISA 계좌죠. 서민형 기준 연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도 9.9%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의 22%와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근데 은행 창구에서 이걸 먼저 알려주나요? 아니죠. 왜냐고요? ISA로 운용하면 은행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드는 구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상 사례입니다. 최지호 씨 41세 공기업 6년차 직원, 월급 460만 원. 이 케이스가 앞에 김도현 씨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최지호 씨는 2023년에 퇴직금 정산과 부모님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이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갭 4천만 원짜리 빌라를 3채 매수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소형 빌라 3채가 아파트 한 채보다 낫다는 영상을 보고요.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전세가 잘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에 역전세가 시작됐습니다. 역전세라는 건 시세가 내려가서 전세가가 기존 계약보다 낮아지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나갈 때 그 차액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해요. 최지우 씨는 세 채 중 두 채에서 각각 2,500만 원, 1,800만 원의 전세 차액이 발생했어요. 총 4,300만 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금리가 연 7%였어요. 이제 매달 이자만 25만 원씩 상권이 나가고 있어요. 월 75만 원입니다. 여기서 한 채가 공실이 됐어요.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지방 소형 빌라는 수요가 없었거든요. 결국 최지우 씨는 1억 5천만 원 전부를 투입한 이 투자에서 매달 75만 원 이자를 내면서 공실 빌라를 안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빌라 시세는 살 때보다 12% 하락했고요. 1억 5천만 원 투자 현재 자산 가치 약 1억 1,700만 원, 대출 4,300만 원, 실질 자산 7,400만 원, 1억 5천만 원이 7,400만 원이 됐어요. 최지우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그 영상 댓글에는 성공했다는 분들만 있었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냥 댓글을 안 단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나는 빌라는 안 해. 나는 아파트로 할 거야. 나는 조심할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아파트도 지역과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아파트 중 5년 전 대비 실거래가가 하락한 단지는 전체의 38%입니다. 10채 중 4채는 5년 전보다 싸게 팔린다는 얘기예요. 실수 5번 1억이 생겼다고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1억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소비 수준이 올라갑니다. 차를 바꿉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살 수 있지라며 해외여행을 추가해요. 외식 횟수가 늘어나요. 이걸 부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돈이 생겼다는 사실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착각을 만들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소비가 늘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당신이 쓸수록 누군가의 수익이 되니까요. 계산해볼까요? 1억이 생기고 나서 월 지출이 30만원 늘었다고 가정합니다. 차 업그레이드로 할부 15만원, 외식비 15만원. 그 30만원을 연 10%로 10년간 투자했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월 30만원 곱하기 10년. 연 10% 수익률은 약 6,120만원. 라이프 스타일 업그레이드 한 번에 10년 뒤 6,100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게 제일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행동 지침 1억을 받은 즉시 3개의 바구니로 나누세요. 오늘 당장 이렇게 나누세요. 첫 번째 바구니 50에서 60%,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은 장기 인덱스 ETF, S&P 500 또는 전세계 분산 ETF.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자동이체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바구니 30% 3천만원 중개 안전자산. ISA 계좌에 넣어서 절세 혜택 받으면서 국내 채권 ETF나 배당 ETF로 운용하세요. 세 번째 바구니 10에서 20%는 1,000만원에서 2천만원은 비상금 기회자금, CMA 통장에 넣어두고 진짜 좋은 기회가 왔을 때만 사용하세요. 이렇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한 방에 전부 날리는 실수를 구조적으로 막습니다. 행동지침 이투자 전 반드시 수수료, 세금 먼저 물어보세요. 어떤 상품이든 가입하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째,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둘째, 수익 발생 시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봤을 때 상담사가 당황하거나 대답을 얼버무리면 그 상품은 사지 마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이 질문에 바로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행동 지침 3.1억이 생겨도 라이프 스타일은 6개월간 동결하세요.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통장을 분리하세요.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은 체크카드도 만들지 마세요. 인출 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산이 늘어도 소비 수준은 천천히 올립니다. 부자들의 생활비가 자산에 비해 놀랍도록 검소한 이유가 이거예요. 1억이 생겼을 때의 습관이 10억이 됐을 때의 수준을 결정해요. 행동 지침 4 PB 상담 전에 먼저 독립금융정보를 공부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애플 INE에서 어떤 금융상품이든 수수료와 분쟁 사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사를 만나기 전에 먼저 파인에서 그 상품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분쟁 민원이 많은 상품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천만 원입니다. 행동 지침 5 절대 잃지 않는다를 원칙 1번으로 삼으세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1번이 뭔지 아세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2번은 1번을 절대 잊지 마라. 1억에서 50% 잃으면 5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1억으로 돌아오려면 100%를 벌어야 해요. 잃는 게 훨씬 치명적입니다. 공격적으로 이배를 노리기보다 잃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게 10년 뒤 훨씬 많은 돈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핵심을 딱 3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이 생겼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둘째, 세금 수수료 레버리지 손실은 수익률보다 먼저 따져야 하는 숫자입니다. 이걸 모르면 매년 수백만 원이 조용히 새나갑니다. 셋째, 1억에서 가장 빠르게 2억으로 가는 길은 화려한 투자가 아니라 잃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1억으로 대박을 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1억이 생긴 순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꺼내서 내 투자 계좌를 열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상품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모른다면 오늘이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할 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1억 모았다고 자랑하는 친구 있다면 이 영상 바로 공유해주세요.
그게 진짜 그 친구 걱정해주는 겁니다. 댓글로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몇 번인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직장인이 퇴직 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금융 안전망 3가지를 다룹니다. 퇴직금이 얼마든 퇴직 후 5년 안에 반토막 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